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화면 조정 잘 하시고요. 네, 또 잘 들리시는지도 확인하시고, 혹시 뭐, 잘 안 들으시거나 이러면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안 켜지지?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제가 전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답변 다 드리고 있죠. 네. 자, 광고 보시고, 광고도 하네. 네. 그리고 들어오셔서 인사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인사 되는 거죠? 네. 되는가? 네, 맞습니다. 자, 날씨가 덥습니다. 덤에도 불구하고 연금박사 라이브는 지금 벌써 146회더라고요. 3년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2024년이죠. 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이제 넘어서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5,100만 정도 되니까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가 넘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뭐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노후에 일단 건강 관리 하셔야죠. 그 다음에 노후에 친구나 대인 관계 관리 하셔야죠. 노후에 할 일도 만드셔야죠. 하지만 노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재무적인 관리. 이 재무적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 어떤 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시는 분들이 노후에 무슨 뭐 목돈 있으면 되지, 뭐 배당 받으면 되지, 월세 받으면 되지, 연금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고요. 늙어보면, 나이 들어보면, 실제로 노후에는 뭐 주식, 뭐 부동산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 노후에 고정적으로 평생 나오는 종신연금. 이것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이구동성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종신연금의 가장 핵심, 최고봉이 바로 국민연금이고요. 기초연금도 자격만 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적 연금들이 전부 다 종신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한번 개시하시게 되면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보험 상품들이 종신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종신연금, 평생 나오는 연금 체계를 내가 잘 준비해 놓는 것, 이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이 되겠죠. 그거 도와드리고 있고요. 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여러 가지 연금 제도가 있지만 이 연금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는 방송 바로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연금박사가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덥고, 지금 이제 올림픽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림픽이 잘 끝났습니다. 좀 많은 또 선수들이 금메달 열심히 따가지고 노력하셔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잘 따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여튼 1등 하는 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은메달, 동메달도 다 소중하지만, 어쨌든 1등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연금에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연금에서 금메달은 뭘까요? 네, 금메달 연금, 은메달 연금, 동메달 연금.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사실상, 금메달 연금,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이 금메달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제일 좋죠.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할 것 같다. 왜냐면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개혁을 앞두고 있고 또 기금 고갈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금메달 연금이지만 앞으로는 결국은 개인연금에게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연금 중에서 금메달 연금은 뭐고 은메달 연금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댓글창에서 인사해 주시고요.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좋아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다 하셨죠? 구독? 네. 네,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또 매일같이 이렇게 출석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김모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티용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편 이결아님 반갑습니다. 하왕님 반갑습니다. 남박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더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편 이결아님, 28세, 32세 아이 앞으로 연금 넣으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28세, 32세면은 직장에 취직할 시점 아닙니까? 그죠? 직장에 취직했다면 이미 급여에서 국민연금 띄어가고 있을 것이고요. 퇴직금 쌓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하셔가지고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비과세 연금보험, 지금 현재 최저보증연금보험 5, 6, 7, 8% 최저보증연금보험 나와 있죠. 이런 것들도 비과세 연금보험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블럭 쌓듯이 이렇게 쌓아서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쭉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좋다라기보다는 이걸 하나하나 좀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서 제대로 모든 연금을 다 갖추시는 게 좋죠. 사실 뭐 아주 젊으신 친구라면 뭐 연금을 많이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목돈 마련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뭐 28세, 32세라면 이제 장가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결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금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사실 어쨌든 집 마련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선적으로 재무 목표로 놓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여유가 있으면 노후에 대한 연금 준비를 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토시예스님 모셨네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 저희 50대 마지막 생일이랍니다. 축하해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토시예스님 50대 마지막 59세 생일이시거든요. 그럼 내년엔 또 환갑이시네요. 네. 자, 환갑. 네, 축하드립니다. 애들한테서 축하받고 너무 행복한데 앞으로 다가온 60대 누구를 생각하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연금박사 라이프로 공부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60세가 내년 되시면 그때부터 또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2막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토시에스님 인생 2막이 인생 1막보다 더 화려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금 준비 잘 하시고 또 평생 할 일 뭐 하실 것인지 잘 준비하셔서 인생 2막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네. 자, 1막의 마지막 생일이시네요. 그죠? 네. 축하드리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진정원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연님 반갑습니다. 승경이님 반갑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네, 그쵸? 이제 더운 여름 이제 조만간 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가서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철우님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64년생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을 3년을 일시금으로 되나요? 네. 국민연금은 일단 일시금 납부는 불가능하죠. 과거에 안 낸 것을 추후 납부하는 것, 과거에 안 낸 것을 나중에 내는 것, 이거는 일시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미 계속 가입, 내가 매달 꾸준하게 보험료를 내는 이미 계속 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시금 납부하실 수 없고 매달 꾸준하게 소득의 9% 혹은 내가 정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 기간 3년 동안에 내가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 3년치를 추후 납부하겠다? 안 됩니다. 네. 60세 이전에 내가 안 내신 금액은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지만 60세가 이후에 60세가 지나서 내가 이미 계속 가입 중에는 안 내신 금액을 추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64년생이시니까 60세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간 매달 꾸준하게 내셔야 되고 만약에 안 냈다 한 달을 더 이상 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달치는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달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민경님 반갑습니다. 풍사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네, 이해랑님 반갑습니다. 청학동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할 때 인사 주셨네요. 매일 이렇게 끝날 때 인사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님 6에서 8% 최저보증 이율 연금저축 연금보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지금 5%, 6%, 7%, 8% 이렇게 최저보증 연금이 나와 있죠. 이 최저보증 연금은 우리 이인이 말씀하신 대로 연금저축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아니고 연금보험 상품에서 최저보증 이율 상품이 있는 것이죠. 연금저축, IRP 같은 이렇게 세액공제 받는 연금 상품에는 최저보증 상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펀드용으로 연금 펀드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IRP에서 뭐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시거나 뭐 ETF를 사시거나 정기 예금을 사시거나 이렇게 일정한 낮은 금리의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수익형 상품에 투자하실 수는 있겠지만 최저보증 상품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 연금보험, 생명보험사의 개인 연금보험 중에 최저보증연금이 있고요. 5, 6, 7, 8% 최저보증연금을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게 제일 좋을지는 기본적으로 좀 나이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언제 가입하느냐, 또 몇 년을 납입하느냐,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6% 연금이 7%로 바뀌면서 약간 좋아진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상품에 따라서 다양한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냥 뭐 얻는 게 좋습니다 딱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오전 9시에 딱 출근하고 나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비교 분석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은예지 아빠님, 영주야, 나 서강대 동기다. 요새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 가끔이라도 챙겨본다. 최저보증 연금 광고보다는 예전처럼 객관적으로 연금 분석해주는 거 보고 싶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라. 고맙다. 누구지? 예지 아빠 누구냐? 서강대 동기? 네. 서강대 경영학과 동기 90학번. 네. 반갑습니다. 네. 최저보증 연금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보증 연금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연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객관적으로 연금 분석하면서, 가장 좋은 솔루션 추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지 아빠 누군지 모르겠는데, 야, 너 누구냐?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정순수님, 언제나 정보 감사합니다. 네, 바람소리님, 박사님, 57세 명퇴 후 국민연금 B값으로 3년치 미리 낼 수 있는 걸로 아는데, 60세까지 다 낸 상태에서 4대 보험 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에서 60세까지 떼나요? 자, 57세 명퇴하신 후에 B값으로 3년치를 미리 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꾸준하게 남은 기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죠? 네. 명퇴한 이후에는 내가 뭐 추가적으로 불입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60세까지 다 낸 상태에서 4대 보험 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자, 일단 60세가 지나신 다음에 회사에 입사하셔가지고 월급을 받으시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또 하나, 회사에서도 절반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도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급여 명세표에 보시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떼가는 금액이 없고 그 금액을 그대로 다 월급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국민연금을 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이미 계속가입자로 신고하시고 내가 내 소득의 9%를 따로 자동이체로 해서 내셔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급여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급여에서는 떼지 않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납부 의무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월급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일정한 비율을 자동이체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소득의 9%를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임의계속가입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의 9%를 내셔야 됩니다. 자, 백도님 반갑습니다. 정수정님, 연금박사님, 새벽녘으로 섬세하게 가을이 오는 듯합니다. 건강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피아노님 반갑습니다. 민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최문수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지혜님 반갑습니다. 네, 연님. 부모님 연세가 81세고 단독주택 12억 원 정도이고 월세 1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8천 정도 있어요. 주택연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부모님 연세가 81세시고 단독주택 12억 원 정도가 있으신데 월세를 받고 계신다는 게 뭘까요? 네, 단독주택에 월세를 받고 계신 집이면은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됩니다. 내가 거주하는 목적의 주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주택의 일부를 세를 주고 계신 건가요? 뭐 방 하나를 내주고 계신 건가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근데 월세와 관계없이 내가 12억 정도의 주택이 있는 것이고 주택담보대출이 8천만 원 정도 있으시다. 이렇게 되면 한 1억 정도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1억 정도인데 단독주택의 실제 시가가 얼마인지, 시세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가 뭐 10억 정도 나간다 하더라도, 한국 부동산 시세들은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다면 81세시면 집값 시세로 1억당, 대략 한 월 한 40만원? 네. 4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40에서 45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뭐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거의 한 400만원 이상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뭐 연령대로 약간 다르지만 한 300만 원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택연금 가입하시게 되면 한 300만 원 정도 안팎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을 것일 거다. 아시겠죠? 대출이 빠지거든요. 근데 대출이 대출이 큰 금액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주택금융공사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답변 한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님 질문에 설명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듣는 중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십시오. 네. 셀틱 클래스코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3주 만에 왔습니다. 제가 너무 나태해진 것 같네요. 반성합니다. 아닙니다. 네. 재방 연속 잘 봤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가 전 팍 떨어진 경험 몇 년 전에 겪은 것 생각나네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주가가 폭락했죠. 근데 코로나 전에 팍 떨어졌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주가가 팍 떨어졌다가 그리고 한 달 만에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의 역사상 최고의 증시를 만들었죠. 네, 그때야 그랬던 것이고 지금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가는 매일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하는 시장, 흔들리는 시장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노후 맡기시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 상담도 하고 있고 주식 투자, 펀드 이런 걸 다 상담하고 있지만 그런 걸 한 20년 넘게 해왔지만 결론적으로 내린 게 뭐냐면 노후 준비한다면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모으겠다. 그러면 단기 투자하고 종목을 선정하고 펀드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내가 노후를 준비하겠다. 그러면 투자 상품으로만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 아시겠죠? 네. 특히 주식이 급등락할 때 굉장히 상품의 위험성이 커지고 그럴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노후 연금은 좀 안정적인 연금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최저보증연금이 일반적인 연금 펀드나 IRP에 비해서 사실 더 유리하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은 아무리 고민해봐도 최저보증연금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를 연구했을 때. 그죠? 네. 자, 송필근님, 75년생 공립초등학교 선생님, 25년 차 와이프와 사기업 직장인 74년생 국민연금 25년 차 예상, 국민연금 177만원 정도입니다. 네. 부인께서는 25년 차 초등학교 교사시고, 또 남편분도 국민연금 177만원 정도.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네요. 그죠? 개인연금 1억 2천 ETF로 보유 중이시네요. 잘하고 계시고요. IRP 5천 ETF로 보유 중입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ISA로 2천 대신증권 우선주 보유 중이며, 네, DC형으로 3억 퇴직연금 ETF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쓰네요. 개인연금 개시 55세부터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가지고 계신 게 벌써 1억 7천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DC형에 3억 정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퇴직연금은 나중에 퇴직할 때 받으셔가지고 그걸 일시불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알아서 그건 별도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개인연금 저축이나 ETF에 1억 7천 정도 있으시고, 아직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더 불입하시게 되면 IRP나 개인연금 펀드에 2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러신 분들은 연금 개시가 55세부터 가능하거든요. IRP나 연금저축은. 그런데 내가 더 불리겠다고 더 늦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60세, 65세, 70세 언제부터 인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IRP나 연금펀드의 금액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빼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어차피 연금저축 IRP를 포함해서 연간 인출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연 1,500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 이 부분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내가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500만 원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개시해서 인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늦추는 게 좋긴 하겠지만 늦추면 계속 이게 이제 계좌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럼 운용도 사실 힘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인출하려고 해도 내가 한 번에 인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55세가 되면 여유가 있으시다면 인출한 금액을 재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송필규님, 연금 개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연금 개시 순서는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다 이제 55세 이후가 되면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 낮은 걸 먼저 인출하시고, 수익률 높은 걸 늦게 인출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ETF를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보유하셔야죠. 왜냐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저율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수익을 내가 알 수 없고, 이제 두 가지 계좌가 있는데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수익이 낮고 하나는 수익이 높다? 그러면 수익 낮은 계좌를 먼저 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필요 없으면 사실 인출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출해서 또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인출해서 그걸로 다시 연금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실제 상담해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얘기 상담 받으시면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삶의 지혜님, 저는 임의가입 금액이 1개월분 39만원씩 33개월 거가 거의 1350만원인데 받는 연금은 매달 11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3개월수가 120개월 나왔는데 임의가입 이익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3개월수까지 계산하셨네요. 그죠? 네. 내가 한 1350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매달 11만원씩 받기 때문에 3개월수가 120개월. 내가 낸 원금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0개월이라는 얘기죠. 3개월수. 그죠? 네. 자, 그런데 3개월수가 120개월이 나옵니다. 이러면 하셔야죠. 아시겠죠? 네. 3개월수가 120개월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낸 돈을 120개월, 10년만 받으면 원금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이지혜님께서 몇 년생이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고 했을 때 75세까지만 살면 원금을 받는 것이죠. 추후 납부한 금액에 대한 원금을 다 회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6세부터는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85세까지 사시면 원금의 2배를 받는 것이고 95세까지 받게 되면 사시게 되면 원금의 3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훨씬 더 유리해지죠? 자, 3개월 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3개월 수가 얼마가 딱 좋으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3개월 수가 한 10년, 120개월 이내로 나온다면 그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지혜님께서 남편분 혹은 배우자분의 연금이 국민연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별도로 같이 한번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10년 이내에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면 뭐 그 전에 돌아가시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건 꾸준히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님, 제가 67세에 돈 벌고 있을 때 와이프는 연금 조기 수령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네. 나와 와이프의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혼하면 남남이에요, 사실. 그쵸? 같이 살기 있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것이지. 내가 국민연금은 내 거로 받는 것이고,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받는 겁니다. 내가 소득이 있는데, 내가 연금 받으면 감액이 되거나 중단되는 것이지만, 내 소득이 있다고 해서 배우자의 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의 다른 게 있으면 감액 중단되겠죠. 서로, 연금에 있어서는 서로 남남이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배우자의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우님, 오늘 최저보증연금 가입했습니다. 1년 넘게 공부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1년 넘게 공부하셨죠? 공부하시니까 결국은 최저보증연금이죠? 네, 맞습니다. 네, 최저보증연금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 하에서 굉장히 높은 연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한다면 이 연금은 정말 안 좋은 연금이 되죠.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꼭 여러분 제대로 공부해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영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반납 추납했고 IRP 900 넣었고 최저보증연금 10년 100만원 넣기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넣을 수 있을 내 자신감이 있어야 할 텐데요. 노후 준비 많은 정보를 줘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정수영님께서 얘기하신 게 정확한데요. 국민연금도 준비하셨고 IRP도 900 넣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IRP에 연간 900만 원 넣는 것은 내가 돈 생길 때 넣으면 됩니다. 올해 900만 원 넣고 9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받으면 되시는 거고요. 내년에 내가 소득이 없다? 그러면 안 내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고 안 내고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내다가 안 낼 수도 있고 안 내다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만 낼 수도 있고 많이 낼 수도 있고 매달 낼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보증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보증연금은 한 번 금액을 정하시면 일정한 납입기간 동안 꾸준하게 내셔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 쉬시면 안 되는 것이고 납입을 완료하시고 일정 기간 거치한 후에 평생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보증연금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낸다는 거,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는 거, 중도 인출도 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종신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넘기지 못하고 탈락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 탈락하신 분들은 내가 잘못 가입하신 거죠. 왜냐하면 낸 돈 대비 더 많은 금액을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잘 지킬 수 있다면
사실 다른 연금에 비해서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운동하실 때 이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죠? 자, 운동을 가지고 내가 운동하려는 목적이 뭐죠? 운동하려는 목적이 건강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려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내가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데 오늘은 좀 1시간, 2시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는 바빠서 못 가고, 또 한 번 좀 갔다가 또 열심히 하고, 또 아니면 좀 못 가고, 이렇게 가다 말다, 가다 말다, 생각나면 가고, 또 아니면 못 가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안 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운동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내가 한 3개월 하다가 또 한 3개월 쉬고, 이러면 운동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세상에는 다 그렇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연금도 똑같아요. 결국은 내가 유동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내고 싶을 때 내고, 내기 싫을 때 안 내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것,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 아시겠죠? 운동도 마찬가지, 연금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뭔가 하기로 했으면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기 싫어도 계속 하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은 모든 분야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저보증연금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최저보증연금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최저보증연금은 진짜 좋은 연금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죠. 이걸 포기하신 분들에게는 더 부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수하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노후는 잘 준비되는 것이고, 그게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은 안함만 못하다. 자, 연님 감사합니다. 움직여라치님 반갑습니다. 오선웅님 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더위에도 방송 시청할 수 있어 감사하고 오늘은 지식 추가되면 행운입니다. 우리 오선웅님 계속 들어오시는데 이제 더 이상 추가할 지식 없으실 텐데, 이제, 그쵸? 네, 하도 자주 오시고 또 들으셔가지고 이미 이제 아마 더 추가될 지식 없이 다 아시는 겁니다. 이제 연금 박사도 제가 벌써 146회 이렇게 한 거의 3년 가까이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사실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하시겠지만 매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다 뽀록 났어요. 이제 사실 이제 연금 박사도 사실상 계속 했던 내용 계속 하는 거구나.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거. 사실 새로운 내용을 계속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던 내용을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하죠. 왜냐면, 저도 매일같이 상담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방송 한 몇 주만 쉬고, 상담 며칠만 쉬면 또 다 잊어먹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새롭게 들어오는 거, 습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반복 숙달하는 것, 이것도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선우님, 이렇게 매주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애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상속세에서 빠지는 게 아니죠. 다만, 주택연금에 가입하신다는 얘기는 뭐죠? 내 집을 다 뜯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집이 10억짜리인데 내가 이걸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10억짜리였는데 내가 오래 살면서 주택연금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제 한 7억 뜯어먹어서 3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에게 집이 물려지는데, 자녀가 집을 바꿔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사실은 시가는 10억인데 이제 3억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3억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겠죠. 어머니 아버님이 오래 사셔가지고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값이 더 이상 안 남아. 그러면 당연히 상속되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나오지 않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상속세가 없다?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상속세 자산이 제외된다?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다 까먹기 때문에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해가지고 상속세를 안 내준다? 이런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 해피님,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남편과 저 모두 65년생이신데요. 네. 자, 다음 내용이, 네. 지금은 납입을 중단한 상태고 64세의 노령연금 예상연금이 남편 180, 저희가 90 정도인데, 이미 가입 후 수령액을 늘리려면 제가 하는 게 가성비로는 훨씬 나은데, 제 연금액을 늘리는 게 나을지, 그 돈으로 남편 연금액을 늘리는 게 나을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우리 해피님, 저도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편이 180, 본인이 90 정도신데, 사실, 가성비를 따지면 적게 내는 부분이 연금액이 높기 때문에, 90 정도 받으시는 부인께서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남편이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남편은 유족연금으로 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인 연금은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판단이 저도 애매합니다.
그죠? 이럴 때는 누가 좋을지를 연구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한테 더 놓을까 이거보다 그냥 내놓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편을 놓는 남편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보시면서 뭐가 더 유리할까 보지 마시고 서로가 연금이 얼마나 잘 준비했던 있나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분이 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냥 부인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은 180, 또 다른 연금도 잘 준비되어 있는데 부인이 연금이 너무 없어. 그럼 부인 이름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남편과 부인, 부부 간의 연금액의 비중을 좀 비슷하게 맞추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노후에 훨씬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어떤 정성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량적으로 누가 더 유리하냐, 누가 더 뭐 얼마 내면 얼마 더 받냐, 이런 걸로 따지고 나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유리할 것 같지만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 도로아미 타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방법에서 더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송필그님 감사합니다. 모하메드 살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최승우님, 개인 택시 사업자도 연금저축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네, 소득이 있으신 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다 상관없습니다. 종합소득만 있으시게 되면 연금저축에서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신고자,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소득 다 포함합니다. 연금저축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님, 추후에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세금공제되는 상품, 보험저축 또는 세금공제되는 계좌 ISA 등 종류별로 설명해 주시는 컨텐츠도 부탁드려봅니다. 수많은 상품들 중에 세액공제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상품이 너무 많고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지 일반 직장인들은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님,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영상 한번 올려보겠지만 사실 이미 영상이 다 있습니다. 네. 그걸 찾기가 쉽지 않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의 특성상 유튜브가 교육방송은 아닙니다. 그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회수, 시청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방송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KBS, MBC, SBS 종편 이런 걸 잘 보지만 EBS는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방송 보면 따분하기 때문이에요. 따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대로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고 싶지만 정작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방송은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연금 반토막 난다, 폭락한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위기가 찾아온다 이런 영상들을 다 봐.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제가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올리면 잘 안 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댓글을 보시면, 연금박사 댓글을 쭉 보시면서, 제가 일정 부분 약간 좀 과장되게 얘기한 거 바로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뻥 아니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무슨 조회수 올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저도 인정할게요, 솔직히. 제가 방송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냥 A는 A입니다. 1 더하기는 2입니다. 이렇게 방송하면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여러 권 샀는데 책을 처음에 쓸 때 첫 책을 굉장히 잘 썼어요. 내가 진짜 올바른 내용 가지고 우리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책을 써가지고 그걸 들고 출판사로 갔습니다. 출판사에 가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고 국가와 민족과 사회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책이니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출판사 사장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네가 유명해진 다음에 해. 그런 얘기는. 네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이 책은 아무도 안 봐. 네가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 책을 딱 보더니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X표를 치더라고요. 이거 쭉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자극적으로 써. 없는 건 더 없다고 얘기하고 큰 건 더 크다고 얘기하고 이건 그러면 틀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과장 아닙니까? 근데 딱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네 맘대로 써. 대신에 네 책은 아무도 안 봐.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판단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올바른 얘기를 해봐야 10명도 듣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더 느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절하는 겁니다. 최대한 잘못된 정보는 삭제하고 일반적인 정보 중에서 약간의 과정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좀 보실 수 있도록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하고 또 조금 더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인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영상도 제가 꾸준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뜨는 이유가 있어요.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잘 안 뜨는 거예요. 유튜브가 걔를 밀어줘야 되는데 유튜브가 걔를 안 밀어줘요. 제가 올바른 용사 연금은 이런 게 있으면 딱 정리해가지고 A는 B고 B는 C고 C는 D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올려놓으면 유튜브가 안 밀어줘. 저기 숨어 있어. 아시겠습니까? 네, 참 큰일이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짜 종합적인 정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1800-3624. 저희 상담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직접 통화하시고 직접 상담받아서 문의하시면 이 상담에서 실제 개인 상담에서는 포장하지 않고 광고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딱 정말 여러분 상황에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는 국민연금 꼭 하셔야 됩니다. 최저보증연금 최고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 상담하면서 보면 이 사람은 사실상 절대 국민연금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면 국민연금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이분은 연금을 가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면 연금 가입하지 말고 그냥 딴 거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제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저한테 연금 가입하러 왔는데 제가 그냥 돌려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 상담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제가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채널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이용도 있지만 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채널이 더 많습니다. 저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센터가 무슨 뭐 물건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담센터가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되는 정보를 정말 여러분 현실에 맞게 여러분 상황을 다 들어가면서 올바르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인님 원하시는 영상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튜브가 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지크님 반갑습니다. 살미지님 반갑습니다. 다혜윤님 방송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해피님 말씀드렸고요. 자, MH서님 공무원연금 수령 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더 내나요? 그럼요. 공무원연금 수령 시 다른 소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는데 이 소득이 있는 업무가 뭐다? 근로, 사업, 임대소득 금액이 월 수령액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연금 평균 연금월액 대략 264만 원 이상 있으시게 되면 공무원연금은 감액됩니다. 평생 감액됩니다. 아시겠죠? 이 소득이 사라지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님, 남편이 국민연금 100, 저는 70, 내년 예정. 아직 남편도 저도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 세전 280, 저는 세후 270인데 국민연금 다 받을 수 있나요? 남편 이제부터 수령입니다. 자, 세전 280에 270 정도 실하면 급여가 근로소득 기준이시고 자 그러면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대부분 200만 원 안쪽이시기 때문에 자 남편분 그다음에 우리 하박국님 본인 다 국민연금 감액 없이 다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소득이 있으면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 소득이라는 것이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국민연금은 298만 9천 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없으시겠습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영알림 반갑습니다. 김볼링님, 와이프가 공무원 시험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만 33세이고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8년입니다. 8년권 내셨거든요. 4년 추납 가능 여부 확인했습니다. 공무원 임용 전 추납을 분할로 하는 게 나을까요? 퇴직 후 추납이 유리할까요? 추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추납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국민연금 나중에 공무원 퇴직한 후에 국민연금 지금 어차피 살려주시는 거니까 퇴직한 후에 추후 납부하시는 것이 사실상 더 유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공무원 이제 33세 공무원 임용되셨으니까 최소 20년 이상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20년, 30년 후에 공무원 퇴직하실 텐데 그때 과연 추납제도가 살아있을까? 그죠? 30년 후에 내가 공무원을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안 낸 걸 추후 납부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추납이 없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추납이 없어지기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납하실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좀 활용하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뭐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좋을까 나중에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금 현재 공무원 임용 전에 추납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꿈꾸는 인디맘님 안녕하십니까? 연금보험 해지하는 게 낫겠죠? 라고 하셨는데 연금보험이 대부분 다 공시 이율, 안정적인 이율형이기 때문에 이걸 해지하셔서 쓰실 거라면 해지하지 마시고 이걸 해지해서 최저보증연금으로 갈아타시면 조금 더 연금액이 높아질 겁니다. 자, 영알림 57세인데 3년 후 퇴직합니다. 지금부터 개인연금하게 추천해주세요. 추천! 네.
지금 만약에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금저축 IRP 같이 하셔야 될 것이고요. 소득이 없으시고 3년 퇴직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뭐 IRP 당연히 있으시겠죠. 뭐 그렇지 않다면 최저보증연금도 좋습니다만 최저보증연금은 반드시 5년 이상 납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5년을 또 거치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연금 받는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57세지만 70세부터 연금 받겠다 그러면 최저보증연금 좋습니다. 추천! 상황에 맞춰서 설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꾸는 인디맘님 동생이 가입한 건데 7년 넣었더라고요. 네, 말씀드렸고요. 다혜연님 IRP에 입금하려 하는데요. 결정세액을 확인하라 했는데요. 확인하니까 결정세액이 없더라고요. 굳이 IRP 안 넣어도 되겠죠? 네. 일단 IRP 가지고는 계시겠지만 계좌를 해지하실 필요는 없고요. 올해 내가 내야 되는데 결정세액이 없다. 작년에 결정세액이 없다는 것이죠. 올해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결정세액이 없다는 얘기는 세금이 실제로 내가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공제받을 게 많아서 실제 내야 될 세금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미 결정세액이 없는데 내가 IRP에 넣은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세액공제 해드리고 싶지만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에는 굳이 IRP에 넣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자, 꿈꾸는 인지만이 연금보험 일종이던데 금령이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자, 박영자님 감사합니다. 셀틱클래스코님 박사님 며칠 안 보면 까먹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며칠 안 보면 까먹죠. 저도 까먹습니다. 저는 이걸 업으로 하고 있는데도 까먹습니다. 자, 마지막이님 55세 공무원 명퇴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 10년 납부 시 약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둘 다 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55세 공무원 명퇴한 후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셔가지고 10년 납부하시게 되면 9만 원씩 10년 내시면 20만 원 평생 받습니다. 둘 다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도 받으시면서 국민연금도 둘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나수련자님 안녕하세요. 40대 남자. 8% 최저보증연금 유지 중입니다. 이번에 6% 기사가 개정 후 7% 최저보증이 되면서 많이 좋아져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데 어찌 생각되시나요? 하는 단점이 순수익률이 너무 낮고 채권형 펀드 의무로 70% 넣어야 해서 연금 기준 금액보다 절대 더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하죠, 사실. 네, 연금 최저보증되는 연금으로만 보자면 기타가 개정된 이후에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기타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중간에 해지하면 또 페널티가 붙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굳이 바꾸실 필요 없이 더 좋기 때문에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그때 가서 기타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미 가입한 거는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혜연님 연금 공부하면서 정리해보는데요. 어렵네요. 남편 연금 30년 차 전 13년 최저연금 6% 100만 원 가입 제가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남편이, 국민연금은 이미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근데 추후 납부를 하셔야 된다? 우리 다혜연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남편분이 연금액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부인께서 연금액이 너무 적으시다. 자, 그러면 남편 연금으로 살고 남편이 돌아가시면 남편은 유족연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본만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과 지금 부인께서 연금액이 큰 차이가 없으시다면 추납부해서 내 연금을 최대한 늘리시는 것이 좋죠. 이게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려야지 제가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남편 연금이 30년 차고 저는 13년 차. 요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네, 정확한 정보를 저희 센터로 알려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꾸는 인디맘님 동생이 여자이고 싱글 35세인데 연금보험 1종 가입 중인데 한 7년 넣었더라고요. 연금박사 영상 눈팅하다가 금년인 것 같아서 해지하고 8% 연금 추천해줬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잘했어요. 동생이 35세부터 잘 납입하셔가지고 8% 연금 갈아타시면 제가 보기에는 연금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8% 연금도 좋지만 지금 7% 연금이 조금 더 좋아졌거든요. 같이 비교해서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태안님, 안단태님, 개인 택시 하는데 국민연금을 내 소득과 상관없이 최고 금액으로 내도 되는지요? 예, 지역가입자시죠. 개인 택시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더 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국민연금단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더 내겠다라고 하시면 더 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안 되고요. 자, 리찌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마니조아님, 연금 조기 수령하여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조기 수령 때 받은 연금의 60%를 받는가요? 아니면 조기 수령 전
연금의 60%의 유족연금을 받나요? 연금은 조기 수령하여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어요. 조기 수령하다 사망했어요. 그러면 조기 수령 아니라 기본 연금액의 60%를 받습니다. 기본 연금. 그럴 조기 수령하는 금액이 아니고 내가 기본 연금. 마찬가지로 연기하다가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연기했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연기하면 더 받거든요. 더 받은 금액의 60%를 주는 게 아닙니다. 기본 연금. 내가 정상적으로 계셨을 때 받았어야 될 연금. 그 연금의 60%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본 연금. 자, 강호진님, 인디맘님 혹시 10년 납부 아닌가요? 네, 하셨는데, 인디맘님. 네, 10년 납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라님 반갑습니다. 안단태님, 연금 개혁은 언제쯤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연금 개혁 불가능하다. 불가능. 못해. 21대 국회에서 실패했고요. 22대 국회에서 아직 얘기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려고 했으면 빨리 했었어야죠. 국회 바뀌었다고 또 미루고 있는 거 보니 하기 싫은 거야. 그렇죠?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연금 개혁 안 됩니다. 연금 개혁 지금 모수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보험료 올리자, 연금 받는 소득 대체를 떨어뜨리자,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시간만 늦추다가 결국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혁안 나왔지만 결국은 사실 뭐 이도저도 아닌 개혁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금 개혁 못한다. 아시겠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자, 그래서 새로운 연금을 만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관련해서 연금 개혁 관련해가지고 올린 영상들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 연금 박사 의견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희님 죄송합니다. 영상 보면서 제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면 전화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진님, 거의 납부됐는데 그것도 마저 납입하고 보증형도 지금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물론 지금 강호진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금리형 연금을 계속 납부를 완료하고 나서 보증형도 추가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기존 연금을 유지해서 계속 납부를 완료해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저보증 연금을 하시는 것이 연금액이 사실 굉장히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슷비슷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냥 하던 거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워낙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상품이,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월등히 좋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의 것을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큰 실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정확한 건 비교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금리 연동형 연금, 특히 10년이 안 된 연금들, 뭐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연금들은 경험 생명표도 더 좋고 납입도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지만 2010년 이후, 뭐 중반 이후에 가입하신 이런 연금들은 제가 보기엔 그냥 은행이자보다 못한 연금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사실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손감독님 반갑습니다. 강훈님 3년만 바짝 줄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납입 기간을 채우고 해지해라. 이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주 저해지 상품, 납입 기간을 채워야지 환급률이 급등하는 이런 상품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품인 경우에는 오늘 해지하나 내일 해지하나 내일 해지해서 환급금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환급금을 올리기 위해서 이번 달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 6800님, 70년생이고 국민연금 예상지급액 1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현재 11억 아파트, 현금 7억에 대출 없는 순자산입니다. 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연금 가입하려고 오늘 한투에서 ISA, IRP 연금 계좌 오픈했어요. 올바른 취득의 연금 설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캐리 6800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국민연금이 1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다는 얘기는 70년생이신데 국민연금 그렇게 잘 준비하신 건 아니거든요. 적게 내셨거나 중간에 빼먹으셨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70년생이신 우리 해리 6800님께서 만약에 지금 소득이 없으신 그냥 일반 주부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뭐 IRP에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사실. ISA도 좋지만 ISA는 수익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ISA는 연금 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절세 효과를 동반한 목돈 마련 목적이거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연금 설계를 위해서는 이 ISA, IRP, 연금보험 이런 정확한 상품의 목적과 구분, 특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받으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정확하게 ISA가 뭔지 IRP가 뭔지 그 다음에 뭐 연금이 뭐고 그다음 목돈 마련은 뭐고 뭐 투자는 뭐고 펀드는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관련해가지고 세금도 나중에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세금, 나중에 세금 부과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물론 현재 11억 아파트 현금 7억 이런 것들은 사실상, 순자산 잘 만들어 오셨는데 이거를 연금으로 바꾸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가지고 연금을 준비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한번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 해리 6800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자, 안단태님, 연금 개혁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당연하죠. 개혁을 안 좋아지라고 하는 건데, 그죠? 지금 이대로 했다간 망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방님 반갑습니다. 미시빌라님, 네. 미키빌라? 네. 안녕하세요. 내년 군대 가는데 올해 연금 가입해 놓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국민연금 가입하고 가십시오.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하고 납부도 하면서 가십시오. 그렇죠? 뭐, 국민연금, 군대 가 있는 기간 동안 납부 안 해도 나중에 추후 납부가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군대 가셔가지고 혹은 사고가 나서 장애를 당하게 되면 국민연금에서 평생 장애연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동환님, 박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입니다. 근래부터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 확정 금액을 주는 연금보험을 30씩 납부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ISA 계좌로 배당주들을 모으려는데 유튜브에서 보면 일정 금액의 배당액을 받는 분들을 보면 원금만 몇십억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현실감이 없습니다. 소득은 한정적이라 그분들처럼 될 수 있는지 막막하네요. 자, 일단 유튜브에 일정 금액 수억 수십억을 넣어놓고 배당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배당받은 지 얼마 됐을까요? 제가 보기엔 길어야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아시겠죠? 네. 그 유튜브에서 배당으로 노후 생활을 하고 있다, 배당으로 평생 받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지금 10년, 20년째 배당을 받고 있으면 제가 인정.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한 1, 2년 받아본 거야.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평생 배당 받을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의 수익이 났을 경우에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 나오리라고 보장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월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월세 받습니다. 근데 월세가 평생 나옵니까? 물론 좋은 지역에 내가 좋은 부동산을 사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나오고 늘어나기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월세를 받다 보면 중간에 세입자가 갈리면서 월세를 못 받는 달도 생기는 것이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월세를 못 내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어떤 경우에 공실도 생깁니다. 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월세와 배당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1, 2년 받아봤다고 내가 마치 평생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 아시겠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런 연금들을 평생 지금 10년, 20년째 받아와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신 분들은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배당은 이제 검증해 가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고 배당주들을 꾸준하게 모시되 이 배당이 내 노후의 기본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플러스 알파로 배당도 있고 월세도 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종신연금, 제가 오늘 방송에서 초반부에 말씀드린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보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종신연금을 기본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배당주와 월세들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정수님 도움되시는 감사합니다. 자, 이동환님, 연금 준비금으로 달에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맞벌이 기준 세후 500 정도 되는데 어떤 것들로 노후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 인터넷 정보에만 의지하고 있네요. 우리 이동환님, 센터 1800-3624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희 연금 상담센터에서 진지하게 우리 이동환님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좋은 연금 포트폴리오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정도가 적절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 30대에 월 500이면 노후 20%는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다 틀렸어요. 이 얘기. 아니 소득이 20% 된다 30% 된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소득이 100만 원이냐, 소득이 500만 원이냐, 소득이 1000만 원이냐 다 다릅니다. 그죠? 네. 1000만 원이신 분들은 200만 원 해도 부족해요. 더 많이 하셔야죠.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번 사람이 20만 원 노후 준비하고 나면 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비율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가 잘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어요. 안 되신 분들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잘 되신 분들은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려받을 자산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그냥 소득의 몇 프로는 보험을 해야 되고 몇 프로는 투자해야 되고 몇 프로는 연금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놓는 것 자체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방송 나와가지고 물어보는데 예시하더라고요. 월 소득이 270만 원인 30대 중반의 사람인데 노후 준비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질문이 잘못됐다. 질문이. 그쵸? 월 소득이 270만 원인데
대신에 엄마, 아빠 재산이 얼마냐? 이걸 다시 알려줘야지. 이 변수가 있어야 정답을 할 수가 있다. 엄마, 아빠 재산이 많으면 얘는 한 달에 270만 원 전부 다 저축해도 돼. 근데 엄마 재산이 없으면 얘는 월 270만 원 전부 다 집산데 써야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틀렸다. 예, 질문에 변수를 다 주고 답을 구하라 그래야지. 변수를 안 주고 답을 구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비율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더라.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서 개인 상황에 맞는 답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방님, 얼마 전 전업주부인 아내가 월 9만 원 일시불 납부했습니다. 64세부터 34만 원 연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총 납부 금액은 1,200만 원이고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1억 넘게 수령하더라고요. 좋죠? 이미 가입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1,200만 원 내고 1억 수령한다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납부하시고 나서 34만 원 내셨다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하신 거니까 꼭 하십시오. 아니, 1,000만 원 내고 90세까지 산다면 1억 받는다는 게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 한방님, 이거 만약에 안 하실 거면 저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아내 나이는 58세입니다. 그럼요, 잘 하셨습니다. 그죠? 국민연금이 최저 금액은 이유 불문 하시는 겁니다. 이유 불문. 그냥 만약에 일찍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최저 금액 내시는 것은 무조건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김블리님 감사합니다. 꿈꾸는 인디맨님 감사합니다. 갈아타라고 알려줘야겠네요. 저도 가입하려고 하는데 동생도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비교 분석, 가입 관리까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님, 즉시연금보험 장점이 있을까요? 네, 즉시연금보험 얼마 전에도 물어보셨는데 숫자로 따지면 장점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내 돈 내고 그냥 내가 빼쓰는 것보다 크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즉시연금보험의 장점은 내가 통장에 1억 있는데 1억을 맡기고 다음 달부터 연금 받는 게 즉시연금입니다. 이 즉시연금의 장점은 연금액이라든가 수익률로 보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적인 금액을 내가 일정한 기간 혹은 평생 동안 꾸준하게 받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이것이 뭐가 장점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1억에 통장에 넣어놓고 내가 빼쓰기 시작하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뺐어야지 생각하시겠지만 갑자기 이번 달은 200, 300 뺐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목돈 달라 그러면 한 1,000만 원 빼주게 되고 이러다 보면 그게 얼마 못 가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즉시연금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정해진 금액을 고정적으로 평생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량적, 숫자로 판단하는 장점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정성적, 내가 정말 노후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되는 장점은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경님 반갑습니다. 안단태님, ISA 계좌는 어떻게 다른지요? 개인연금저축과 IRP와요. ISA 계좌는 여러분들이 주식, 펀드, 예금, 적금 이런 거 하시는데 그걸 할 때 ISA라는 바구니에 넣어서 해라. 그러면 그걸 여기서 내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펀드를 할 수도 있고 예금을 할 수도 적금을 할 수도 있는데 이 ISA 계좌라는 이 통장, 이 항아리, 바구니 내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까지 비과세해주고 뭐 그 초과한다 하더라도 9.9% 저율과세 해주겠다. 절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목돈 마련, 예적금이라든가 주식 펀드 이런 걸 하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네. 나중에 3년, 5년 지나면 그냥 다 세금 혜택 받으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는 내가 연금 목적으로 넣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3년, 5년 된다고 내가 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IRP에서 국가가 세제 혜택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라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세금을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근데 ISA 계좌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3년, 5년 지나면 다 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ISA는 목돈 마련, 연금저축 IRP는 연금 준비라고 목적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경님, 개인연금은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수익이 높다면 늦게 받으시는 게 유리하고요. 수익이 낮다면 빨리 받으시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일찍 죽는다면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고 오래 산다면 늦게 개시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없다면 빨리 받으셔야죠. 하지만 내가 돈이 여유가 있다면 늦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때 다르다. 자, 한방님, 그리고 전화는 답답해서 직접 방문 상담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담당자들이 전화로 기본적인 걸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방문 약속 혹은 상담 약속 잡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방문해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셔도 좋고 저희 담당자들이 방문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상담료 없이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원걸님, 최고의 방송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 68세 여자입니다. 수령의 변액연금 20만원, 추가 40만원에서 60만원, 12년 납입에 10년째 납입하고 있고, 1년 전 박사님 방송 듣고 8% 최저연금 7년 납 5년 거치 50씩 넣고 있는데, 추가금 40을 8% 최저연금에 넣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넣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월 200 수입이 있습니다. 추가 불입을 하시겠다면, 추가 불입을 생명 변액연금에 하시는 것보다, 지금 8% 연금에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연금액이 훨씬 높아지니까요. 아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것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변액연금이 사실상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50% 이내이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뭐 미리 보는 변액연금 이런 걸 가입하셨다 하시더라도 최저보증 수익률이 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8% 연금에다가 추가 가입하시는 것이 더 당연히 유리하죠. 지금 당장 그렇게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민님, 주택연금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집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안팎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거의 연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대출이다 보니까 대출 한도 금액이 있거든요. 네. 자, 꿈꾸는 인디맘님 못 보실까봐 여러분 얼른 죄송합니다. 라이브 짱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최진경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인사하셨는데. 자, 양승님,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39년 불입했을 경우와 40년 불입했을 경우 수령액이 많이 차이 나나요? 소득대출이 변경된다고 해서요. 39년, 40년, 1년 차이니까 1년만큼 연금액이 올라가겠죠. 공식만 따지면 1년 더 내시는 거니까 5% 올라갑니다. 5% 연금액이.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받을 거 105만 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소득대출 아직 변경 안 됐으니까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지금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어쨌든 큰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금이 개혁되면 소득대출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뭐 1년 더 내실 거 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경님,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빨리 개시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개인연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이 낮은 연금은 빨리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연금이 수익이 낮습니다. 최저보증연금은 수익이 5, 6, 7, 8%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이 최저보증연금은 늦게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시이율, 금리 연동형 연금은 그냥 빨리 개시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 연금저축도 마찬가지 그냥 안정적인 것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수익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빨리 개시해서 그걸 재투자하시는 방법이 더 좋겠습니다. S님, 국민연금도 원천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국민연금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령하실 때 그 간이세액 적용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합니다. 대략 뭐 한 3에서 5% 정도 원천 징수하고요.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하시게 되면 종합과세에서 다시 결정세액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환급받으시거나 더 내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자, 안단태님, 5, 6, 7, 8% 연금 넣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넣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 사망하는 시점까지 내신 돈에다가 그 5, 6, 7, 8% 이자를 더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속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넣다가 사망하시든 받다 사망하시든 관계없이 내가 낸 돈과 이자는 다 돌려받는다. 자, 꿈꾸는 인지망님, 10년 납입이긴 하시더라도요, 10년 납입이라 하시더라도, 어쨌든, 뭐 납입기한 채우시는 거, 금연동연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큰손님, 오랜만에 입장합니다. 센터와 상담하고 3년째 넣고 있어요. 2026년 10월부터 IRP 연금으로 수령 예정인데, 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게 좋을지, IRP에 추가 납입하는 게 좋을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뭐, 어쨌든, 추가 납입하시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서 수익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추가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최저보증연금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IRP에 넣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수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고, IRP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3.3에서 5.5% 연금소득 과세되지만, 최저보증연금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자, 해리 6,800님 소득 600만 원이시네요. 저희 센터 한번 전화 주십시오. 자, 민케이님, ISA를 연금저축 계좌로 변경 가능한가요? 네, 변경은 안 되고요. ISA인 계좌를 해지하시면서 그 중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억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넣으시면 연금저축 계좌로 넣으시게 되면 거기서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 아니고 그냥 해지해서 넣는 겁니다. 대신에 들어가시게 되면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미스터 손님, IRP 매년 900만 원씩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자, 조명숙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추천하는 연금에 20만 원씩 10년 가입하면 연금을 얼마 받나요? 64년생입니다. 네, 이거 금액은 20년씩 10년 가입하면 나중에 얼마 받는지 저희 연금별로 약간씩 다르거든요. 저희 센터 1800-36에서 전화 주시면 겁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 때 얼마 내면 얼마 받는다 계산하고 이런 건 다 안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방송
끝나고 저희 상담센터 내일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민케이님, 박사님이 추천하신 연금. 뭐 저는 다 추천합니다. IRP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도 하시는 거고, 최저보증 연금도 하시는 거고, 국민연금도 추천하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도 상황도 보셔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경력도 보셔야 하는 것이고, 소득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뭘 추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다만, 저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형 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형 연금이 있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투자형 연금은 점점 부담스러워진다는 걸 제가 은퇴하신 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나이 50, 60대가 넘어가신 분들에게는 투자형 연금은 거의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쭈님 반갑습니다. 안다태님. 근데 박사님은 연금 비약하면 소득 대출이 높아질 거니 추남을 미루어 가셨는데 연금 비역시 안 좋아진다면 상반되는 말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연금 비역시 안 좋아지는 것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보험료가. 그렇죠? 근데 소득 대체율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 내는 것은 어차피 내가 뭐 낼 수 있는 걸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의무납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내셔야 되기 때문에 더 내라면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추납부는 내가 내는 금액을 지금도 할 수 있고 나중에도 할 수 있고 내는 금액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연금 개혁이 됐을 때 소득 대출이 올라가 버리면 똑같은 1,000만 원을 지금 추납하는 것보다 연금 개혁 이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늦추시라는 거고 또 하나 사실 지금 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납을 지금 하시고 내일 돌아가시면 날리는 돈입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추납을 지금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추납을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수성님 9월 국민연금 수령자인데요. 21개월 310만 원 추납해서 월 44,000원 국민연금 올려야 할까요? 네, 자, 300만 원 내셔가지고 4만 원 연금이 올라간다면 1년에 48만 50만 원 10년이면 500만 원 받습니다. 무조건 하셔야죠. 무조건. 아시겠죠? 이거 9월 되기 전에 무조건 하십시오. 네, 9월 되면 못 합니다. 자, 이기영님 73년생 20살에 든 연금 50살에 개시한 것이 유리한가요? 네, 이제 50살 되시려면 한 4년 남았는데, 네, 뭐 수익률 낮다면 개시해서 쓰지 마시고 그걸 재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연금 수익률이 높다면 유지하셔야죠. 20살에 가입하신 연금이라면 사실상 거의 뭐 90년대에 가입하신 연금인데 확정 이율 연금이라면 최대한 늦추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자, 유튜브 연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 안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 10시가 넘었네요. 유영수님 감사합니다. 이주성님 감사합니다. 편의점님 보험계약 대출 괜찮을까요? 54만원 매월 25년 9월 15년 완납 예정입니다. 네, 보험계약 대출 하실 거면 가입하지 마셨어야죠. 그죠? 네. 계약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중도 인출이라든가 납입 중단할 바에는 계약 대출 하는 것이 차라리 낫긴 하지만 결국 계약 대출 받은 거 보험계약 담보로 대출 받은 거 안 갚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계약 깨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능은 하지만 다시 갚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보험계약 대출 해가시는 분 10명 중에 9명이 안 갚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계약은 깨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냥 종신보험 가입하셨으면 잘 완납하셔가지고 나중에 사망보험금으로 물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정학수님 감사합니다. 남박사님 감사합니다. 몽당님 감사합니다. 진경님 감사합니다. 쭈니 남편이 국민연금 16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저는 63년생 주부로 국민연금 임의 가입해서 26년도 6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추납부 103개월 월 30만 원으로 지금도 임의 계속 가입 중이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추납부 하셔야 될까요? 물어보셨는데 추납부 당연히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추납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다면 추납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연금 개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납부 하셔서 연금액을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그럼 하시면 안 되겠지만 두 분이 추납하셔서 오래 사시면 유리합니다. 사실 63년생에게 국민연금은 제일 좋은 노후준비수단인 건 사실입니다. 자, 홍기성님 연금박사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1년에 5%씩 올라 20년이면 100% 이후로는 개인연금이 더 낫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역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 20년 넘었는데 노령연금을 줄이고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소득대체율이 1년에 5%씩 오르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1년 더 가입할 때마다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지 소득대체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실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홍 기사님께서 몇 년생인지 모르겠지만요. 네, 국민연금 20년 넘었으면 국민연금 계속 가입하시고요. 가입하시고 하던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도 추가해서 같이 하셔야지 개인연금 가입할 돈을 포기하고 국민연금을 한다? 네, 요거는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큰손님 감사합니다. 김우리님 감사합니다. 한태영님 감사합니다. 최진경님 감사합니다. 진에게 공유하고 알림까지 다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공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금박사 라이브 시청해서 연금에 대한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남희님 연금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번 달에 연금 계시는데요. 연기도 되는 건가요? 네, 연기는 안 될 거고 계시는 하되 수령하지 않으면 이자를 높이 드릴 거니까 요거는 아마 그건 뭐 이게 거죠?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다트님 연금 조기 수령 후 A값 밑으로만 벌면 연금은 계속 나옵니다. 네. 그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셀틱클래스코님 감사합니다. 안다트님 감사합니다. 김현수님 감사합니다. 감액 없습니다. JK님 감사합니다. 주주경님 오셨네요. 소중하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 포항에서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연금박사 라이브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질문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방송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시간 동안 진짜 쉬지 않고 물 마실 시간도 없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연금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금박사 라이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라이브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린 거 다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혹시 답변이 부족했거나 개인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방문해서 면담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궁금증, 이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해 주시고 알람 공유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집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주식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도박장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재테크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집이 엉망이 됩니다. 주택시장이 엉망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을 잘 가입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연금박사는 쉬지 않고 연금박사 라이브를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가 건강하게 잘 또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